런던에 택시 운전기사 연구가 있어요. 이런 연구를 왜 하나 그러실 수 있을 텐데 런던이 저도 못 가봤는데 지도로만 봤거든요. 런던이 옛날 굉장히 구도시예요. 신도시가 아니에요.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하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연구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리고 런던에서는 택시기사를 뽑을 때 굉장히 시험이 까다로운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이 복잡한 길을 통과해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운전기사 이제 뇌를 연구를 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해마가 컸다고 해요. 해마 들어보셨죠? 네, 해마가 기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학습, 새로운 걸 배우거나 기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해마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컸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해마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일을 하거나 특정한 인지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 게 뇌를 자극하게 되고 그것들이 기능이라든가 조직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였어요. 또 하나의 연구를 살펴보시면 2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뇌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개의 언어보다는 2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라든가 지적 자극을 많이 더 받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연구에서 이런 앵귤러 자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각회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크고 단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를 또 한 가지 해봤더니 인생의 초반부, 어렸을 때 외국어를 모국어도 배우고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과 인생의 후반기, 노년기나 중년기에 들어서 제2외국어를 습득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는가? 실제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년기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런 뇌에 자극이 되고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 종합해 보면은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크게 이제 2가지 이론으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 신경 가소성 이론이라고 해서 뇌가 발달이 되면 저희가 생각하죠. 어렸을 때 아이들의 머리 크기와 초등학생, 대학생 됐을 때 머리가 크기가 달라지고 뇌도 커지고 발달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짐작을 하고 있었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지만 청년기가 된 다음부터는 쭉 퇴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뇌가 뭐 20대, 30대까지가 피크고 그 다음에 쭉 퇴화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보다는 발휘를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퇴화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조직일 뿐만 아니라 뉴런이라고 하는 정보망들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들, 외부의 자극, 아니면 우리가 뭔가 배우는 학습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변화되고 재조직화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청년기나 유년기에 비해서는 그런 신경 가소성,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지적 자극을 통해서 뇌의 구조라든가 기능이 변화하는 게 속도는 느릴지라도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는 거. 결국 어른들이 하신 얘기가 맞는 거였죠.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좋은 거죠.